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 일부의 원소들 빼고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죠? 맞습니다. 네, 그쵸. 당연한 소리예요. 당연한 소리를 그렇게 어렵게. 나무도 그렇고, 우리가 쓰는 석유, 석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다 태양이 없으면 인간마저도 태어났을 리가 없을 거고요. 산소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고, 등등의 것들이 다 태양에서 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들을 좀 보면 그 태양은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끌어다 쓰는 거에 너무 좀 등한시하지 않았을까. 요즘 와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거대 기업이나 국가나 거기에서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그 예산을 들이고 오랜 시간 공부한 사람들을 거기다 투입시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수요자 이렇게 구조들이 또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양에너지만큼은 적어도 도시가 됐든 농촌이 됐든 또는 잘 사는 집이 됐든 못 사는 집이 됐든 앞에 빌딩만 가려있지 않으면 매번 들어오고 매일매일 구름에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쨌든 에너지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할 수 있기는 훨씬 어려워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 태양에너지를 저희 집이 자연에너지로부터 얻는 게 자동차 빼고 대략 한 90%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거려요. 아주 좀 짜게 잡으면 한 80%? 80%까지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이신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 집을 설계하겠다라고 하면 자기 집을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짓는 거, 그리고 그 속에 에너지원들을 갖다 채우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다 하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존도에서의 탈피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 햇빛이고, 이 햇빛은 어떤 형태로 와요? 지구에? 복사 형태. 이거는 달리 말하면 전파 보면 오실로스코프 보면 막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파장 일어나고 그런 이 에너지파 형태로 오면 이 복사 에너지 형태로 온 애가 땅하고 얘를 치면 기존의 얘는 에너지 상태가 안정화되어 있던 애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들이 들어오면서 이 안에 있는 분자들을 운동시키고 그러면서 얘도 열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자유전자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태양전지판이고, 태양전지는 그래서 전기가 나오잖아요. 얘는 열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저 만드는 제품보다야 깔끔한 맛이 떨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열에너지의 효율이 80% 정도. 태양전지판이 몇 %죠? 보통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16%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고효율 이래가지고 비싸지기 시작하고요. 일부 연구소에서 그리고 위성 같은 데 쓰는 것들은 20%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그거 살 생각도 못할 정도로 비싼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손으로 만들데도 불구하고 열에너지 쪽 측면에서 보면 5배 이상의 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전지판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똑같은 열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5, 6배 정도의 면적도 필요하고 비용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래서 저어가지고 난방을 하기도 하고, 얘가 지별판이라고 생각하면 지별판을 집에다 연결시켜 놓으면 온풍기가 될 거고, 건조통에다 시켜 놓으면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조기가 될 거고 등등. 얘는 어디다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또는 여기에 살짝 구조를 달리해서 이 뒤에 물을 넣어놓으면 온수기가 될 거고. 그래서 한 가지가 다 연결되는, 태양에너지 쪽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보면 결국에는 오늘 건조기를 만들지만 우리는 온풍기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온수기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등등.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 방향이 어디로 가요? 위로. 네, 맞습니다.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로 가죠. 그리고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가고. 그런 특성들, 몇 가지 특성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별판의 각도를 몇 도에다 두고 쓸 거냐. 벽면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수직으로 보기도 좋고 그런데 여름 되면 더 온도가 안 올라가요. 겨울보다.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아서. 햇빛이 직각으로 내릴 때는 햇빛을 우리가 밤중에 자기 발밑에다가 딱 비치면 조그만 원이 생기지만 아주 밝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를 앞으로 점점 이렇게 각을 틀어서 보통 프레시 앞을 두고 가니까 그러면 보이는 부분이 확장되면서 동시에 똑같은 면적을 거기다 갖다 대보면 훨씬 흐려져 있는 거를 뭐 쉽게 볼 수 있는데 그건 결국은 각이 달라지면서 태양의 각이 달라지면서 그만큼 에너지 양 자체가 줄어드는. 온풍기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 45도 정도 주고요. 건조기 같은 경우는 30도 정도가 더. 특히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들은 여름 가격에 조금 더 가깝게, 왜냐하면 여름에 냄새도 많이 나고 처리하기 더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런 각을 이 자기 패턴에 맞게끔, 자기가 쓰는 방식에 맞게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는 혼합 방식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직관 방식은 그 자체로 그냥 비닐하우스처럼 별도의 지별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온실효과, 지구가 겪고 있는 것도 온실효과잖아요. 열기가 한번 들어왔는데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 에너지가 계속 더 쌓이는 그런 온실효과를 단순하게 이용한 방식이 직관 방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직관 방식은 지별판은 따로 있고 건조통은 햇빛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열기만을 받아서 건조시키는. 태양초, 고추 같은 경우는 태양을 보면 더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지만 직사광선을 받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비직관 방식 맞을 거고 혼합 방식은 고추도 말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 열기가 부족해서 여기다가 지별판을 별도로 하나 더 둬서 열기도 많이 들어오고 직사광선도 받고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거기 이따가 가져오세요. 그죠?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이 밑에 있는 부분을 여기까지 올리시고요. 얘의 각도는 여기의 각도는 30도. 그러면 이 각이 나오겠죠. 각이 안 나오면 이걸 30도로 한 다음에 이걸 수평으로 이렇게 놓고 그렇게 놓고 여기다가 자를 이 일자자를 갖다 놓으면 여기 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을 잘라버리세요. 같이 갖다 대고 돼지 아니 어떻게 하냐 이네가 빼면 되잖아. 이거를
개별판. 갖고 아니 그 일단 사각형을 만들고 여기 비가 완전히 이걸 틀어 막아버리면 비가 이 안에 보여버리거든요. 그러지 않게 원래는 엘바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엘바 쓸 수 없으니까 실리콘은 여기 밑에다 시간 칠하면 안쪽에.